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시에 아주 주목받는 새 아파트 단지죠. 세종 에버파크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급 촉진지구로 딱 지정되면서 관심이 엄청 뜨거운데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네이버의 옥자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블로그에 올라온 분석입니다. 네, 곧 8월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 아파트 모집도 있다고 하니까요. 왜 여기가 이렇게 주목받는지, 핵심 정보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세종시 주택시장이나 새로운 기회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세종 에버파크, 여기가 어떤 곳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볼까요? 위치는 세종시 연기면이고 총 2,789세대, 꽤 크죠? 전용 74제곱미터랑 84제곱미터로 들어서고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이 중에서 1,394세대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 형태로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역시 가장 큰 뉴스는 공급 촉진지구 지정인 것 같아요. 옥자부동산 블로그에서도 이게 핵심 관심 이유라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빨리 짓는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는 아니고요. 공급 촉진지구 지정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사업 진행이에요. 도시계획, 교통, 환경 이런 여러 심의 절차를 하나로 딱 통합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죠. 세종시 같은 계획 도시에서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아, 절차가 간소화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공공성 확보랑 기대감 상승 효과입니다. 사업 추진 동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또 개발이 완료됐을 때 지역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죠.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뭔가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라는 점도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아, 네. 이게 또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다음에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분양가가 사업 승인 시점에 미리 정해진 합의형 국정 분양가라는 거예요. 확정 분양가요?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주변 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약속된 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집값 상승 부담을 확 덜어주니까 내 집 마련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여러분의 장기적인 자금 계획에도 중요하고요. 와, 10년 뒤 집값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특히 이번 8월에 모집하는 장기 일반형은 여기서 뭔가 혜택이 더 있다고요. 옥자부동산 블로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장기 일반형은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 중에도 이걸 팔거나 양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 전대하는 게 가능해요. 유연성이 있는 거죠. 오, 중간에 거래가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 주택수 미포함.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주택자분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중과부담 있잖아요. 그게 없고요. 또 건강보험료 인상 걱정도 덜 수 있어요. 아하, 세금 관련 혜택이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여력이 좀 있거나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거죠. 게다가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은 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니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와, 정리하면 자격 요건은 낮추고 세금 부담은 줄이고 거래도 가능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고 정말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실제로 살게 될 때 그 환경은 어떨까요? 집 자체 설계라든지 단지 안의 시설 같은 것들이요? 옥자부동산 블로그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도 강조하던데. 네, 실제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설계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보통 선호하시는 4배2 판상형 구조랑 또 조망이 좋은 탑상형 구조를 같이 써서 채광이나 통풍을 극대화했다고 하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좀 신경을 썼는데 스카이 라운지나 호텔식 사우나, 소극장 같은 좀 프리미엄 시설도 있고 기본적인 피트니스 센터, 스크린 골프, 도서관 같은 것도 당연히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지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겠군요. 오, 시설이 정말 다양하네요.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럼 입지는 어떤가요? 교통이나 교육, 주변 환경 이런 거요? 입지 조건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일단 단지 바로 앞에 BRT 정류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 BRT면 세종시 핵심 교통수단이죠? 네. 그리고 1번 국도 가깝고 KTX나 SRT 타는 무송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제2경부 고속도로나 세종 청주 고속도로 개통 계획 같은 교통 호재도 있고요. 물론 교통 계획은 항상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교통은 정말 편리해 보이네요. 교육은요? 아이들 키우는 집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육 환경도 괜찮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신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남초, 연봉초, 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학교들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에 봉암천 흐르고 녹지도 많아서 환경도 쾌적하고요. 코스트코나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 공원 같은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네, 교통, 교육, 환경, 편의시설까지 두루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단지의 미래 가치, 이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옥자부동산 블로그에서도 주변 개발 계획을 언급했었는데요. 네, 주변 개발 호재가 또 중요하죠. 인근에 약 6,000세대 규모의 연기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약 83만 평 규모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곧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 산단이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인프라도 확충되고 배우 수요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다들 아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같은 이슈는 세종시 전체 주택 수요를 계속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세종 에버파크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옥자부동산 블로그 분석을 바탕으로 세종 에버파크의 이모저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공급 촉진지구 지정으로 사업 속도랑 기대감을 높였고 특히 8월에 나오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확종 분양가, 세금 혜택, 또 낮은 진입장벽 같은 실질적인 장점이 아주 많네요. 입지 조건도 좋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은요. 세종 에버파크처럼 확정 분양가에다가 주택수 미포함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조건이 결합된 이런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세종시를 넘어서 다른 신도시나 계획도시의 주거 공급 방식, 또 사람들의 집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에 영향을 주면서 어쩌면 뭔가 새로운 표준 같은 걸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앞으로 시장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